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730 재보궐선거 투표가 광주와 전남 지역 4개 선거구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광주의 연구 인력을 수도권으로 재배치하기로 하면서 광주가 단순 생산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진군이 제작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영정이 정부가 정한 표준 영정과 달라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광주 출신의 세계적인 음악가 정율성 선생의 생애를 그린 영화가 한중 합작으로 제작됩니다. 재보궐선거 역대 최대 규모인 730 재보선 투표가 광주와 전남에서도 오늘 아침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4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곡성 투표소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 투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곡성 옥가면 사무소에 마련된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이른 아침이지만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곳 곡성과 순천 선거구에선 여야 후보가 선거운동 막판까지 접전을 펼쳤습니다. 지난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는 전국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야당의 지지세가 강한 전남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당선시켜 파란을 일으킬지 아니면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어줄지 유권자들의 선택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오늘 4명의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순천 곡성 선거구와 나주 화순, 담양 한평 영광 장성과 광주 광산을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공천을 받은 광주 광산을도 주목을 받고 있는 선거구입니다. 오늘 투표는 저녁 8시에 마감되는데요. 마감 시각 안에 투표소에 입장해야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투표가 끝나고 투표함이 개표소로 옮겨지면 대략 8시 30분쯤 개표가 시작돼 자정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옥가면사무소 투표소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삼성전자 광주공장이 지역의 연구 인력을 또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청소기에 이어서 냉장고 연구 인력까지 최근 수도권에 재배치하기로 한 겁니다. 금호타이어도 광주의 연구 인력을 최근 수도권으로 보냈는데 이대로 가다간 지역은 생산시설만 남게 될 것이라는 걱정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리미엄 가전제품 생산에 집중하고 있는 삼성전자 광주공장. 올해부터 유명 요리사와 손잡고 내놓은 프리미엄 냉장고가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기획되고 생산된 제품이지만 앞으로 광주공장은 단순 생산기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냉장고 부분 연구인력 300명 가운데 상당수가 수원 근무를 희망했고 삼성 측이 대부분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제품 프로젝트들은 여기 신제품을 구현할 때 이제 다른 관련 부서들하고 협업할 수 있게 올려보내주는, 그래서 거기서 같이 토론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고, 이게 다 다릅니다, 이제. 광주 공장에서는 지난해에도 청소기 부분 연구인력 60명이 수원으로 옮겨갔습니다. 냉장고 개발 인력까지 재배치되면 광주 공장은 연구인력이 없는 단순한 사업장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금호타이어 연구인력 220명이 수도권으로 옮겨갔습니다. 이처럼 지역 대기업마저 연구인력을 수도권에 재배치하면서 최근 5년 동안 광주에서만 고급 산업 인력이 8천여 명 가까이 줄어들었고 전남에서도 1,000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반면 수도권 지역은 13만 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역의 혁신 역량이 없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는 지역 자체가 생산기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 경제 발전이라는 게 꾀하기는 게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지역 연구인력의 수도권 유출. 대기업까지 연구인력 유출 행렬에 가세하면서 지역은 단순한 생산기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전남 지역 금융기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대출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전남 본부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지난해까지 광전남 금융기관의 예대율, 즉 예금 대비 대출 비율은 꾸준히 상승해 70.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 경남, 대구, 경북 등 전국 5대 경제권의 예대율은 92.3%를 기록하는 등 상대적으로 광전남 지역보다 높습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광전남 금융기관의 총 수시는 5.1% 증가해 전국 평균 3.8%를 상회했고 총 여신도 연평균 5.2% 늘어나면서 역시 전국 평균 4.7%를 웃돌았습니다.
광주와 전남 국회의원 14명을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호남 고속철 송정에서 목포 구간을 오는 2017년까지 새로 건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성명에서 정부는 2017년까지 완공하기로 한 송정 목포 구간에 대해서 아직 노선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계속 차질을 빚는다면 애초 기대했던 국토 균형 발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호남고속철은 향후 제주까지 연결한다는 국토교통망 구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반드시 무한공항과 연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다는 자원의 무한한 창고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갯벌과 청정해역, 수많은 섬이 있는 우리 지역에서 바다를 활용해서 지역 경제를 살려보자는 주제를 놓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전남의 바다 면적은 육지의 2배. 해안선과 갯벌은 전국의 절반을 차지하고 전국 65%가 넘는 섬이 전남에 있습니다. 1200년 전 신라의 장보고는 이 같은 조건을 활용해 완도 청해진을 중심으로 동북아의 해상권을 장악했습니다. 해양 교류와 무역 활동을 발전시켰던 장보고를 모델 삼아 바다를 경제 활성화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완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를 코어로 삼은 다음에 주변에 있는 섬들과 그다음에 중국 지역 연해 개방 지역 그리고 우리 지역 일본 열대 여러 지역을 연결시켰거든요. 이런 방법론은 지금 21세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죠. 바다를 활용해 광주 전남의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목포에서 열렸습니다. 최근 세월호 사고를 계기 삼아 내양 여객선 등의 공영제 도입을 통해 안전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다의 경쟁력은 곧 해상 안전이고 그중에서 여객선 안전이 가장 중요하겠다. 이 자리에서는 남해안 고속철도의 조속한 완공을 통한 교통망 확충, 방위산업체의 서남권 유치 등 현안 사업과 함께 해양 수산 전문 인력과 연구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 등 다양한 발전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폐염전으로 신고해 보상을 받은 일부 염전이 다시 소금 생산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안 지역 염전업자들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 폐염전을 증발지 등 소금 생산 용지로 사용하면서 천일염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업조합과 신안군의 단속은 염전에만 집중돼 소금 생산 시설의 불법 사용 단속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상추와 무는 가격의 오름세를, 다른 대부분의 품목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공사 광전남 본부에 따르면 상추는 휴가철 수요 증가로, 무는 작황 부진의 여파로 가격이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박과 포도는 소비가 활발하지만 공급 여력이 충분해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사과와 배는 전문 취급 상인들의 출하량 조절로 강보합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공사는 방학으로 인해 급식용 납품 수요가 줄었지만 중부지방의 가뭄 피해 여파 등으로 기상 여건에 따라 일부 농산물 공급이 불안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장마 전선이 소멸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고됨에 따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건당국은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와 어린이, 고혈압과 심장병 등의 만성질환자는 물을 자주 마시고 한낮에는 휴식을 취하는 등 건강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 6월부터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광주는 9명, 전남은 34명으로 집계됐고 7월 하순부터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기아와 NC의 10차전,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기였습니다. 선발로 나선 서재영이 호투를 펼치고 필히 멀티 홈런을 쏘아올리며 활약했지만 승리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4강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난 NC. 평균 자책점 2점대의 정상급 투수 찰리를 상대해야 했기에 어려운 싸움이 예상됐는데요. 출발은 좋았지만 승기를 가져오기에는 공수의 집중력이 부족했습니다. 1회, 브렉필이 찰리의 빠른 공을 받아쳐 좌중간 담장을 훌쩍 넘기며 선취점을 따내고 이후 8회에도 홈런을 쏘아올리며 뜨거운 방망이의 복귀를 알립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공격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기록한 병살타만 4개, 득점 기회도 번번이 놓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수비에서도 아쉬웠습니다. 1점 차로 앞서 나간던 중 기록되지 않은 실책으로 역전을 허용하고 이어 또다시 실책성 수비가 나오며 승기를 넘겨줘야 했습니다. 마운드에는 돌아온 서재영이 있었습니다.
부진을 딛고 올 시즌 첫 선발로 나선 서재영 선수. 1년 만에 선발로 오른 마운드에서 베테랑다운 호투를 펼쳤기에 패배가 더욱 아쉽습니다. 서재영은 어제 4.2이닝 3실점의 성적을 냈는데요. 4회까지 2이닝을 3자 범퇴로 막아내며 단 1실점에 그쳤는데 9회 야수들의 아쉬운 수비로 2점을 더 내주고 마운드를 내려와야 했습니다. 어제 사직구장에서는 롯데가 두산에게 완패하며 기아와의 승차를 2게임 반차로 유지하고 있고 LG는 삼성에게 1점차 승리를 따내며 기아와 순위를 맞바꿨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오늘 반격을 노리며 NC와 시즌 11차전을 갖습니다. 기아 입니다. 속 인물들의 영정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정해놓은 다산 정약용 선생과 강진군에서 쓰는 다산의 영정은 완전히 다른 얼굴입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 생활을 했던 강진군. 다산 초당 한가운데에도 또 다산 유물 전시관에서도 다산의 영정이 처음 방문객을 맞습니다. 다산 정약용에 대해서 막연히 아는 거를 교육과 자료를 통해서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잘 알았습니다. 다산이 돋보기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산의 고향인 경기 남양주시 다산 생가에 걸린 영정과 사뭇 다릅니다. 어떤 게 공식적인 영정일까? 정부는 선현의 동상이나 영정을 제작할 때 난립을 막고 그 모습이 일정하도록 표준 영정을 마련했습니다. 다산의 표준 영정은 1974년 지정된 뒤 40년째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강진군이 다산의 영정을 자체 제작한 건 지난 2009년. 표준 영정에는 다산의 삶의 궤적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가로 96cm, 세로 178cm짜리 영정을 새로 제작했습니다. 예산은 8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영정을 쓴다고 받은 것은 단지 이렇게 이제 전시관 앞에 이렇게 이제 전시 이제 다른 영정이다 하고 그 용도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강진군은 다산 기념 사업을 하며 자체 제작한 영정을 고집하고 있지만 국가 표준 영정을 써달라는 지역 내 요구도 만만치 않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 출신의 세계적인 음악가 정율성의 생애를 그린 영화가 한중 합작으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광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중국의 영화 제작 기관인 북경전영학원과 정율성 영화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미 중국 정부의 허가가 났고 시나리오 작업도 완성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 섬서성이 투자를 약속했고 국내에서도 투자자를 찾고 있다며 다음 달 열리는 광주국제영화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광전남에는 100여 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재학 중인 탈북 학생은 광주가 40개 학교에 70명, 전남은 33개 학교에 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탈북 학생 2,100여 명이 재학 중인 가운데 서울과 경기 지역에 절반 이상이 몰려 있었고 광주, 전남이 차지하는 비율은 5%로 낮았습니다. 젊은 성악인을 발굴하는 광주 성악 콩쿠르가 다음 달 9일부터 30일까지 광주 빛고울 시민문화관에서 열립니다. 올해 콩쿠르에서는 본선 1, 2, 3위 입상자에게 밀라노 국립음악원 무시험 입학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상금도 1등 1,500만 원, 2등 700만 원 등으로 올랐습니다. 참가 자격은 만 20세 이상 34세 이하의 내국인으로 현재 인터넷 접수를 진행 중이고 다음 달 9일부터 23일까지 예선을 거쳐 30일 빛고울 시민문화관에서 본선 경연이 열립니다. 광주 지역의 불임 치료 전문의가 몽골 정부에서 수여하는 보건의료 관련 훈장을 받았습니다. 광주에서 불임치료 전문병원을 운영 중인 최범채 원장이 지난 2011년부터 몽골 불임 환자 200여 쌍에게 불임 시술을 지원하고 해마다 의료봉사와 몽골 의료진 연수에 힘써온 점을 인정받아 외국인 의사로는 두 번째로 몽골에서 보건의료 훈장을 받았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한 광주도시철도공사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지난 2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10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조정수당과 직급별 대우수당, 맞춤형 복지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분 13억 7천만 원을 도시철도공사 노조원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한 바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다음 달 서울과 광주에서 국제학술대회와 기념식을 갖습니다. 다음 달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는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창립 20주년 기념식은 창립일인 8월 30일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민주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재단 20년사 발간보고와 해직 언론인 증언집 발간보고 등의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